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점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혼은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준비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또 새로 보시는 분들도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밸런스 게임처럼 말씀하시는데 2개 다 중요해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건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고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는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시되는 건 정신적인 부분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번째로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번째로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남편분이 그냥 합의 이혼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얘기했다가 이혼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재산 분할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이혼을 하고서는 다시 재소송이 재산 분할이 들어왔을 때는 그땐 남편이 더 많은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는 조정 이혼이나 재판 이혼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예요. 협의 이혼이 법률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벽이라는 표현이 너무 맞는 말인 게, 이혼을 딱 하려고 하면 막막해요. 정말 내가 애들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애들하고만, 남편 없이 또는 와이프 없이, 애들 없이 살 수 있을까? 애들하고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딱 심리적으로 가로막히는 느낌이에요. 벽 앞에 팡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벽에다가 나를 탁 쳐 박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심리적 기저에 부딪혀서 이혼을 포기하게 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가정을 지키는 게 나은 거야, 이런 느낌? 내가 이혼을 요구당하고 있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못하거나 이혼을 막 강요받고 있으면서 너무 슬프고 힘들고 두렵고, 매를 맞고 살면서도 남편이 지나치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외도를 하고 있거나 아내가 반복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혼을 하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든데, 여기서 그러면은 벗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삶보다는 이 삶이 내게 정말 가장 옳은 선택인지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인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것은 고로 이꼬로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기저가 있으신데, 이기적인 건 여러분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고 이기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존하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나를 생각한다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나를 위한 선택을 정말 하기 힘들다면, 제가 아무리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를 위한 선택이 힘드시다면 내 아이들을 위한 선택은 어떤 게 좋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사는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 속에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이들이 병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명확히 보실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혼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이혼을 주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혼을 안 하는 쪽을 좀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혼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여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망가진 가정이어도 회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 많이 알 거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더 많이 안다고 믿어요. 그랬을 때 이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판단, 내 안의 힘과 저 사람의 어떤 영향력 같은 걸 계산해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안 돼 라는 판단이 쓰셨을 때는 이혼을 하시는 것도 맞아요. 내 아이들에게 해롭다면. 나를 위한 선택이 힘들 때는 아이들을 위한 선택은 하셔야죠. 그럴 때는 이혼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혼을 바라보자 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내가 이혼을 했을 때 멀리 볼 때 사실은 이혼을 잘 못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멀리 봤을 때 이혼을 선택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저히 내가 노후에 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그려지지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예인들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 인터뷰를 딴 것 중에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내가 노후에 이 사람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했다 라는 분도 있었거든요. 부정적으로 그려질 때 이혼을 한 거죠. 도저히 이게 내가 잘 살 것 같지 않아 라는 판단이에요. 이혼을 했을 때 나 혼자 멀리 생각했을 때 나 혼자 사는 삶이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혼을 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인지치료를 받을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지치료를 받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박사님이 제가 혼자 있는 걸 잘 못 견딘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배우자나 파트너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어요. 그럼 혼자 남을 건데, 그 순간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죽긴 싫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전에 남편하고 네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죽어 이 얘기를 막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애들 아빠는 제가 죽으면 저를 화장할 거라 그랬어요. 저는 근데 정말 화장당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죽으면 매장할 거라 그랬어요. 남편은 자기를 화장해 달라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갖고 막 다퉜는데, 그래서 먼저 죽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갖고 있었으면서도 남편이 죽으면 내가 혼자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갑자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탕 하고 머리를 쳤어요. 결국은 혼자 남겨지는 게 인생이구나, 삶이구나. 근데 이혼을 만약에 하셔서 혼자 살아가시는 것에 굉장히 꿋꿋하고 그 선택 안에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다면, 멀리 봤을 때 항상 본인이 홀로 서는 것에 있어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후가 어차피 남겨질 혼자라는 삶에 있어서 적응도 빨리 하실 수 있고, 그 삶을 장기적으로 훨씬 노년이 됐을 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냐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혼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사람인 게 맞다면 내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게 힘든 상황이 놓여지는 거예요. 나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서 이게 건강하지 않은 이혼이 됐고, 나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서 이혼이 된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계속 불행을 되돌림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노년까지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깨우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내 배우자였던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미워하거나의 삶으로 끝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혼 후 배우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하시는 분들을 봐요. 되게 건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근데 어느 한쪽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한쪽은 반드시 분노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건강하게 분리가 됐어요. 아이들만으로 딱 객관화가 된 분들은 아이에 대한 얘기, 양육비에 대한 얘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받아들이시고 남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안 돼 있거나 둘 다 안 돼 있거나 이럴 경우는 계속 싸워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분노를 또 애들한테 다 보내요. 이제 아이들이 이혼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자녀들이 어떻게 가져가면 좋냐, 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까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로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분리된 정말 완벽한 타인임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내 아이의 아바로서 엄마로서의 존중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 헤어진 배우자에게 잘못함으로 해서 그 영향이 내 아이에게는 여전히 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양육비를 받아도 조금이라도 더 받지 덜 받진 않거든요.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정을 빼세요. 감정이 있다는 건 기대가 있다는 거고, 기대가 있다는 건 슬픈 겁니다, 여러분. 헤어진 배우자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면 아직 이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말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을 때 이혼하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라도 내 배우자한테 뭔가 묻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 아직 이혼할 때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 상담 오세요.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두 분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양질의 컨텐츠가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심리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혼하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라이브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